자, 동적 평형 4단원의 첫 내용이죠. 동적 평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적 평형에서 가역 반응이 있는데요.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인데요. 자, 가역 반응은 뭐냐 하면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물이 있다고 합시다. 물이 자, 액체를 영어로 liquid라고 하고요. L 그다음에 H2O 가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높으면요, 액체가 기체로 되겠죠. 하지만 온도가 좀 낮아진다면 이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이 반응을 정반응이라 한다면 왼쪽으로 진행되는 이 반응을 역반응이라 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를 다 볼 수 있는 반응이 바로 가역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로 연소 반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메테인 가스가 있습니다. 얘가 산소랑 결합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를 만들어내죠. 이때 오른쪽으로는 진행이 되지만 왼쪽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메테인과 산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주로 연소라든가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혹은 중화 반응, 주로 이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얘인데 물의 증발과 응축 금방 얘기했고요. 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염화 코발트는 자, 코발트 실 이렇게 써요. 근데 얘가 6개의 물을 품고 있는 걸 육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이 붉은색이거든요. 근데 얘에 드라이기를 이렇게 가해서 물을 증발을 하죠. 그러면 CO, Cl2의 색깔은 푸른색이 됩니다. 따라서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색 변화가 일어납니다. 얘는 가역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 오소화물의 분해와 생성도 똑같습니다. 그죠? 황산구리가 물이 있다면 푸른색이고요. 없으면 색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 푸른색이. 자, 그 다음에 석회동굴의 생성인데요. 자, 석회동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석회동굴이라는 거는 탄산, 칼슘이 자, 물, 지하수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아든 지하수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이런 게 바로 석회동굴입니다. 얘가 CaHCO3,2가 자, 근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면 천정에서 자라 나오는 걸 종유석이라 하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쌓아 올라지는 거, 바닥에서 이렇게 자라는 걸 바로 석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역반응에 의해서 종유석과 석순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가역 반응이고요. 그 다음 비가역은 아까 얘기했죠. 연소, 기체 발생 반응. 그러니까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우리가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이러한 것들도 비가역 반응이고요.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 생성 반응은 이런 겁니다. AgNO3가 있고요. HCl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AgCl 이런 앙금이 생성되는데 이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솔리드 되어 있으면 그죠? 솔리드 이제 얘들이 AQ 되어 있다가 이런 솔리드가 나오죠. 그러면 앙금이 생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동적 평형이란 말은 바로 가역 반응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는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자, 여기 밀폐된 공간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제 물을 뭐 어느 정도 넣었고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증발이 일어나다가 다시 응축이 일어나서 언젠가는 이 높이가 변함이 없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인데요. 이때는 증발되는 속도와 다시 이렇게 응축되는 그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자, 물의 증발과 응축이죠. 증발, 응축. 자, 처음에 온도가 정해지면 증발 속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증발 속도죠. 자, 증발 속도는 정해져 있고 응축되는 속도 있죠. 그러면 점점 여기에 이제 알갱이가 많아진다면 처음에는 응축 속도가 없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증발 속도와 같아집니다. 얘가 응축 속도죠. 이때 같아지는 이 순간이 바로 동적 평형이고요. 자,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아져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면의 높이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의 용해와 속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녹죠. 그것을 용해라 하고요. 자, 녹았던 게 다시 설탕으로 석출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화학 평형이 바로 이런 동적 평형의 예죠.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 하고요. 동적 평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아주 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반응은 가역반응의 화학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죠. 가역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고요. 가역반응의 화학반응식에서 화살표는 자, 가역반응이니까 두 개 다 나타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반응이 수증기의 액화라면 역반응은 물의 기화겠죠. 액화라는 것은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기체가 액체로.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과 반응에 붉게 되었다가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푸른색이 되는 것은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